모든 옷이 더 소중해진다. 난 옷을 사지 않는데도 내겐 옷이 잘 공급되었다. 그래서 난 옷을 풍성하게 입을 수 있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자재로 바꿔 입을 수 있었고, 그리고 나한테 어울리지 않거나 치수가 맞지 않은 것들은 여러 군데 좋은 곳에 보내면서 옷을 많이 누리면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다. 그러다 나는 더 이상 옷을 받을 데가 없게 되었다. 나는 평생 옷을 여기저기 심어서 내가 풍성히 누리는구나 생각했는데 이제 받을 곳이 없어져 공급이 끊긴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는 내가 가진 옷들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하나하나 소중하게 옷을 입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 옷은 이래서 싫어. 저 옷은 저래서 싫어. 이 옷은 커서 싫어. 저 옷은 너무 두꺼워서 싫어. 이 옷은 너무 길어서 싫어. 이런 사소한 불평을 하며 이거는 어디 갖다 줘야지. 저거는 저기 갖다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은 똑같은 옷을 보는데도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다. 이 모든 옷들이 내게 너무 소중하고 내게 있는 것들이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사람은 궁핍과 결핍을 경험했을 때 진정한 감사와 만족을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하다. 머리 아파. 세상은 참 혼란스럽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전부 다르다. 어떤 가치관을 따라야 할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 정말 혼란스러운 것이 세상이 아닌가 싶다. 난 최근에 건강검진 후에 어떤 약을 먹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그 약에 대해서 알아보니 굉장히 많이 엇갈린 의견들이 있어서 무척이나 혼란스러웠고 너무나 상반된 것들을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머리가 굉장히 아팠다.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 나서도 내게 다른 판단이 서지 않아서 두 명의 의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두 명의 의사는 친절하게 내게 전화를 해주었고 자신의 생각을 얘기해 줬는데 같은 질병에 대한 두 사람의 의견은 정반대였다. 내가 너무 머리 아파하고 혼란스러워하자 나의 반쪽은 이런 말을 해주었다. 장모님은 의사가 말하는 것을 무조건 맹신하잖아? 그래서 의사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따르잖아. 그런데 당신은 의사들을 의심하잖아? 그래서 철저히 따져보고 판단했잖아. 그런데 장모님 연세에 비해 건강하시고 주변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고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 그걸 봤을 때 나는 당신이 의사의 말을 따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나는 내가 처방받은 약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부정적인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데이터를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계속 집중적으로 듣다 보니 내 부정적인 생각이 더 깊어졌다. 근데 반쪽의 이야기를 듣고 나자 나는 그 약에 대한 긍정적인 것을 찾게 듣게 되었고 그쪽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마음이 안심이 되어 이제 긍정적인 생각이 많아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사람들은 내 건강 데이터를 가진 전문가의 말보다 자신이 자주 접하고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다. 그것이 때론 그 사람을 죽음의 길로 내몰기도 한다.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날이었다. 이번 달도 돈을 잘 썼다. 돈을 왜 버는가? 난 내 기본적인 삶을 위해 쓰고 노후를 위해 굳은 날을 위해 저축해두는 것을 빼곤 의미있게 돈 쓰는 걸 추구한다. 그동안 난 보호종료 아이들을 돕고 미혼모를 돕고 시골교회를 돕고 사회적 약자를 돕고 고시원을 돕고 어려운 교회에 백포 쌀보내기를 해왔다. 수입의 10%를 내가 다니는 대형교회에 하지 않고 어려운 곳에 해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번 달은 남북연합학교랑 그린피스의 10%를 보냈다. 일부는 내 학생들을 위해 썼다. 세상에서 인권이 가장 무너진 곳이 있다면 북한일 것이다. 북한 탈북자가 3개월간 젓갈을 발효시키는 동굴 안에 숨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들의 삶의 하루의 고통은 아마 일반인들이 겪는 인생의 고통의 총량보다도 많을 것 같다. 젊었을 땐 주말 내내 자원봉사할 자리에 있었지만 지금은 여기저기 아파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다. 가서 눈으로 보며 행동으로 힘껏 돕고 싶지만 이젠 직업과 가사일만 해도 몸이 아프다. 어리고 힘 있을 때 놀고 여행 다니지 말고 의미 있는 곳에서 의미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다면 인생의 소중한 가치가 알알이 가슴에 박혀 무의미한 것을 자신을 수모하는 어리석은 인생은 되지 않을 것이다. 평생 한번 만날까 말까 내 인생에
의미를 던져주고 방향을 바꿀 훌륭한 인생들을 수없이 만날 수 있다. 나는 멋진 사람들을 내 자원봉사 삶 속에서 만났고 내 인생에 큰 울림을 되어주었다. 책도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하지만 직접 경험해 보는 것보다 강렬한 것은 없다. 자신에게 명품백을 사주고 100만 원을 쓰며 이번 달 돈을 잘 썼다는 친구와 또 다른 친구를 30대 때 헤어졌다. 그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얘기를 들으며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아 동행을 멈췄다. 대학 1학년 때 만난 친구들이었지만 삶의 중요한 가치가 더 이상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철없고 소비적인 20대의 나를 그리워했고 다시 돌아와 달라고 했지만 너무 변해버린 내 내면을 그들과 맞을 줄을 몰랐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분명히 보인다. 지금은 환경을 복구하는 데 돈을 쓸 때지 명품백에 돈을 쓸 때는 아니다. 지금은 인류를 살릴 환경에 피 같은 돈을 쓸 때지 여행하고 노는 데 돈을 계속 쓴다면 희망의 불씨는 사라질 것이다. 이제 발전하면 안 된다. 탈성장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데 돈을 써야 한다. 그리고 가치 있는 메시지를 만드는 곳에 돈을 보내야 한다. 타락하지 않은 방송을 만드는 곳에 돈을 써서 더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병들지 않게 도와야 한다. 날씬한 알타리. 반쪽의 알타리를 사다 놨는데 입이 다 시들시들하고 몸통은 비쩍 말라있다. 입의 절반을 버렸다. 왜 이렇게 안 좋은 걸 샀어? 중국 가게에서 샀어. 반쪽은 일부러 장사가 안 되는 데 가서 물건을 사온다. 다니다 손님이 없는 가게를 기억했다가 물건을 팔아준다. 그들의 살림이 궁핍할까봐 걱정이 돼서 그런 것이다. 비록 비쩍 마른 알타리지만 반쪽의 마음이 담긴 거라 그런지 맛있기만 했다.